1994년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사는 중학교 2학년 은희는 방앗간을 하시는 부모님과 공부보단 연애에 바쁜 고등학생 큰언니 수희, 그리고 부모님이 큰 기대 속에 대원외고와 서울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중3 오빠 대훈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공부보단 만화 그리기에 관심이 많은 은희는 반 친구들 사이에서 일명 날라리로 지명될 만큼 모범적이지 못한 학생입니다. 호기심에 남자친구와 키스도 해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동네 절친 지숙과 콜라도 가고 문구점에서 도둑질까지 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춘기 소녀입니다. 이런 은희가 좋아하게 되는 새로 오신 한문 선생님 영지는 영화 속에선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이들에게 운동권 투쟁가인 잘린 손가락을 불러주는 모습과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로 봐선 운동권 학생으로 보이는 인물입니다. 아마 대학 시절 학생 운동을 하다 경찰에 쫓기거나 징계로 인해 휴학을 하고 학원에서 알바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생으로 보입니다. 중학생 은희는 친구들과 골목에서 사람들 몰래 담배를 피우던 자신과는 다르게 학원 계단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는 영지 선생님의 첫 모습을 보고 조금 놀라게 됩니다. 거기다 자신과 같은 왼손잡이에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써주는 영지 선생님의 모습에 은희는 동질감과 함께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절친인 지숙의 배신과 오빠의 폭력으로 인해 힘들어하던 은희는 이런 자신의 속마음을 영지 선생님에게 터놓게 되고 이를 계기로 영지 선생님을 더더욱 좋아하게 됩니다. 이렇듯 자신을 따르고 좋아하는 은희를 보며 영지 선생님 또한 동질감을 느꼈을 겁니다. 운동권 학생이던 영지 선생님은 국가 권력에 대항해 투쟁했지만 이에 패배해 학교에서 쫓겨난 자신처럼 오빠의 폭력에 무기력하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은희를 보며 자신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에 영지 선생님은 은희에게 누군가에게 맞으면 어떻게든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 말은 은희에게 해주는 조언이자 영지 자기 자신에게,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영화는 겉만 보면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소외받던 중학생 은희가 새로 오신 한문 선생님 영지와의 만남과 상실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 성장담을 그린 영화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영화를 해석하는 버릇이 있어서인지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94년이란 시대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94년은 1963년 박정희 시대를 시작으로 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 이어진 30년 가까운 군부 정권을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끝내고 1992년 비로소 김영삼이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된 시점입니다. 또한 김일성의 사망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컸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이 아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컸고 김일성 사망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컸던 시기가 바로 1994년입니다. 이는 국정농단 세력인 이명박근혜 정부를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키고 김정은과 트럼프의 북미회담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커진 지금의 우리 사회와 너무나 비슷한 시대입니다. 이에 김보라 감독은 급변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1994년에 비추어 바라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4년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되던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컸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를 시작으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야기하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후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지만 보수 언론과 기득권 세력에 의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고 우리는 역사가 거꾸로 되돌아가는 10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개봉한 2019년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2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힘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이명박과 삼성 이재용을 구속시키며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언론개혁 같은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김정은과 트럼프의 북미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는 기로에 놓인 시대입니다. 이 기로에서 우린 1994년 이후처럼 지금의 기회를 날리고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 기회를 잡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김보라 감독은 국내외적 환경이 지금과 비슷했던 1994년을 영화의 배경으로 삼아 영지 선생님이 은희에게 용기를 주었듯 벌새처럼 새로운 시대로 날아가기 위해 날개짓하는 지금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은희가 침샘의 혹이나 수술을 한다는 설정은 적폐청산을 위해 기득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은희적으로 표현한 듯 느껴졌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누군가에게 맞으면 어떻게든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영지 선생님의 대사는 자신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적폐 세력에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수학여행을 떠나는 은희의 모습에선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참사가 떠올랐습니다. 과거 우리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등교하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영화 속 은희의 아버지는 내 자식이 아니라 다행이라며 안도합니다. 이는 성수대교 붕괴가 그저 남의 불행으로만 생각했던 그 시대의 우리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14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세월호 참사로 또 잃게 됩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1994년처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더 큰 불행을 또다시 겪어야 한다는 감독의 경고로 느껴졌습니다. 이는 영화 고령과 소년 살인사건에서 한 소년의 성장담을 통해 대만 사회의 시대상을 담아냈던 에드워드 양 감독의 영화를 떠올리게 해 김보라 감독의 이름을 잊지 못하게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